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북 성향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알려진 것이 아니죠. 물론 좋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정은이에 대해서 친근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고, 야 금방 이제 막 얼굴 보니까 막 풍성하고 그냥 막 배도 나와가지고 귀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개인의 자유겠지만서도, 그거를 이제 뛰어넘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나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를 위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는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친북 성향을 갖는다, 그것까지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이거 도대체 뭐냐, 이게 단순하게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뭔가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지금 들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또 개정을 통해 가지고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쉽게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 만한 그런 또 법안을 또 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전에 정은이가 비료 공장에서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었죠. 자,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이라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인지 우리 군 GP에 고사총으로 총격을 가했죠. 자, 그냥 총격을 가한 것이 아니라 고사총으로 쐈다라는 겁니다. 고사총이 뭐냐? 항공이나 헬기를 격추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군 GP를 향해 가지고 쐈으니까 사람이 맞았으면은 생각하기도 끔찍하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발적 총격으로 판단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인데, 내용을 좀 보시면은 총격 당시 북한군 GP 근무교대 시간이었고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으며 GP 근처 밭에서 일상적인 영농 활동이 목격됐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면서 우발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총도 아니고 헬기를 격추시키는 데 쓰이는 총인 고사총으로, 그리고 그것도 지금 한두 발이 아니라 네 발이 지금 선명하게 총알 자국이 남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조준하고 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짙은 안개가 껴 있었다, 근무 교대 시간이었다, 이런 거를 지금 이유로 들어가지고 군에서는 이거는 우발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군은 왜 도대체 지금 이 총격 사건 자체를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인가? 자, 그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발적이라고 한다면은 군사합의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의도성이 없는 우발적인 총격이었다면은 적대행위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군이 그냥 단순하게 북한에 대해서 감싸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냐, 현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지금 철저하게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감싸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지금 이거를 우발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강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전히 지금 GP 총격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면에 합동훈련에 대해서는 배신행위다라고 하면서 맹비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만약에 지금 이번에 총격 사건 자체가 우리 군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군에 의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사고 아니겠어요? 그럼 북한군 측에서도 야,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다,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사고였어, 이런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아직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고의적이었다,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유엔에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 유엔사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총격에 대해서 우발인지 판단이 불가하다라고 해서 우리 군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고사총 4발을 발사한 것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확정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북한군의 총격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유엔사의 입장을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정전협정을 위반을 했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났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100% 의도성이 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의도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우발적이었다, 의도성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일관을 해왔었던 우리 군의 입장도 굉장히 조금 난처하게 된 상황이죠. 자, 해당 지금 유엔사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군도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실제 조사 없는 발표여서 유감이다, 이렇게 지금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자, 지금 우리 군의 입장을 좀 보게 되면은 유엔사 측에서 마치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실질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발표를 했다,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막을 좀 보면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조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조사를 못 했던 겁니다. 왜? 북한 측에서 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군이 성급하게 북한을 감싸게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너무 북한에 대해 가지고 감싸기를 한다, 이런 비판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깜짝 놀랄 만한 법 개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어떤 법 개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 신고만 하면은 북한 주민을 만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용을 조금 보시게 되면은요, 북한 주민과 접촉을 위해서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은 만날 수 있다, 이런 지금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말을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는 통일부 장관이 접촉 신고를 받고 난 뒤에 남북 교류 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거를 삭제해버렸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다른 나라도 아니고 지금 북한 아니겠습니까? 북한.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쪽 사람들이 우리한테 접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촉을 하는 것인지, 혹시 이런 어떤 만남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안보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도록 하는 것이 이전의 절차였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 이번에 개정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개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신고만 하면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고한 거를 거부할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없애버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의도가 다분히 지금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인정될 때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바꿔버렸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사후 신고와 관련해 가지고 엄격하게 적용을 했었죠.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을 했으나 그 기준조차도 완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통일부 당국자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들은 굳이 신고 수리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했다라는 거죠.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난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한 번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오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서 이런 어떤 조건이 달려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들이 봤을 때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게 그쪽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협력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번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뭡니까? 대북 접촉의 완화가 국가보안법과 상충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당 내용에 대해 가지고 남북 교류 협력을 뒷받침하면서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그걸 할 거냐 이거죠.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남북 교류 협력일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사고, 대한민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뭐가 되겠습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통해 가지고 마구잡이로 그냥 허용을 시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차원에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번에 여당이 지금 계속해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런 지금 입장과 다르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한명숙 씨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조차도 나서가지고 정밀조사 필요에 공감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위 지금 비망록을 통해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간단합니다. 이미 대법원 결론까지 다 난 상태인 것이고, 그 비망록이라는 것도 정식 증거로 채택이 돼 가지고 이미 법원에서 다 다뤄졌던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여당의 한명숙 구하기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한명숙 남편이 누구예요? 박성준 교수입니다. 또 이분이 성공회대학교 교수예요. 자, 그럼 박선준 씨가 어떤 사람이냐? 67년도에 한명숙과 결혼을 했죠. 그런데 이듬해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을 받고 자격정지까지 받았는데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검찰이 지금 박성준한테 지금 적용한 죄를 한번 보십시오. 한명숙 씨에 대해서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주장을 하겠습니까? 한명숙 씨의 남편, 지금 이제 통일혁명당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징역을 살았던 그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면죄부를 주려고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윤미향 씨와 그 남편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지금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윤미향 씨의 남편도 어땠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남매 간첩단 사건의 당사자 아니었습니까? 한통령의 국내 동향이나 군사 기밀이 담긴 문서 등을 넘겨준 혐의로 94년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2014년도에 재심이 이루어져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핵심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인정이 됐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삼석 씨와 관련된 의혹은 계속해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옆에 지금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신지는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어떤 증언까지도 나왔습니까? 윤미향 부부가 그 쉼터에서 류경식당 정호원에게 월북을 권유했다. 이런 식의 지금 충격적인 증언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GP 총격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번에 북한 주민과 관련된 법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과거 청산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행해지고 있는 어떤 사건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점점 대한민국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